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성 콩팥병에서 왜 빈혈이 생기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성 콩팥병이 뭐라고 했죠? 예,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기인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떤 우리 몸에 노폐물을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노폐물이 점점 쌓이겠죠? 예, 점점 쌓이면서 요독증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제일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근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하고 빈혈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EPO 라는 것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EPO. 이게 이제 뭐냐면 조혈인자예요. 조혈인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빈혈이라는 게 뭐예요? 빈혈이라는 게 적혈구가 몸에 부족한 겁니다. 적혈구가 부족한 거예요. 적혈구가 이제 산소를 운반해서 우리 온몸에 보내주는 그런 피의 어떤 구성 성분이잖아요. 적혈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산소를 이렇게 달고 쭉 가서 조직에서 필요한데 이제 주고 다시 폐로 가서 산소를 이렇게 달고 이런 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적혈구가 부족하면 이런 일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빈혈인데요. 그럼 이제 이 적혈구는 천년 만년 사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딱 만들어지면 일정 기간 동안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고 다 딱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으면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생성을 하는 그런 생성을 잘 해야 되겠고 또 소모가 됩니다. 예. 근데 이 생성을 하려고 하면 적혈구를 생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조혈인자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생성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재료가 필요하고요. 재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재료가 있을 때 이걸 뚝딱뚝딱 해서 만들라라고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혈인자가 되는 거죠. 이때 재료가 철이고 조혈인자가 이제 어떤 채찍질하는 감독관 이런 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도 재료도 있고 감독관도 있고 빨리 만들어 이러니까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만성 콩팥병에서는 두 가지가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조혈인자도 부족하고 두 번째는 철분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혈이 잘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세 번째는 이제 적혈구가 이제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그 적혈구의 생존 기간이 좀 줄어듭니다. 생존 기간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빈혈이 잘 생기겠죠. 그리고 약간 출혈 경향도 있어요. 출혈 경향. 피가 자꾸 나면은 그것도 빈혈의 한 원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철분 말고도 비타민 B12랄지 폴산이랄지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근데 부족해집니다. 만성 콩팥병 때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만성 염증 상태가 유발이 돼요. 만성 콩팥병일 때는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몸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폐물 잘 걸러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계속 뭔가 염증이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거든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이 염증 상태 자체가 이 적혈구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딱 하나만 잡으라. 그럼 뭐냐면 이 EPO 부족이에요. 조혈인자가 부족해서 빈혈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EPO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걸 이제 보면은요. 자, 제가 이제 콩팥 항상 얘기할 때 이제 그리는 그림인데 피가 들어와서 꽈리처럼 확 이제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이제 여기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했죠. 여과 된다고 했죠. 여과. 그럼 이제 여기 세뇨관을 막 이렇게 따라서 가다가 여러 꼬불꼬불 해서 뭐 재흡수할 건 재흡수하고 다시 불필요한 건 다시 분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소변이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콩팥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여기 이제 사구치 있죠. 꽈리 같은 부분 그리고 이제 혈관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다니는 길, 소변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길이 있겠죠. 얘가 이제 세뇨관입니다. 세뇨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가 있잖아요. 요 사이사이. 그러니까
요 이제 우리가 구조 뭔가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구조 말고 그 사이사이가 있잖아요. 요 사이사이 요런데 요런 데를 우리가 간질이라고 합니다. 간질. 이건 사실 모든 장기에서 마찬가지예요. 폐도 이제 간질이 있고 간에도 이제 요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에서 EPO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사이사이가 계속 섬유화가 되면서 뭔가 이 좀 구조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매스가 자체가 조금씩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EPO 생성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빈혈이 생겼다 그러면은 EPO를 투여를 하면 되는 겁니다. EPO를 투여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투여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확인해야 될까요? 철분을 확인을 해야죠. 제가 아까 중요한 거 2가지. 재료가 있어야 만들고, 그리고 감독관이 있어야지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재료가 부족한데 감독관만 많으면은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만성 콩팥병에서 빈혈이 생겼다라고 하면 철분 검사를 해가지고요. 철분 검사를 해서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을 투여를 하고 괜찮다면 이제 EPO만 투여를 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철분 검사는 2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뭐가 있냐면 페리틴이라고 하는 게 있고 TSA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페린인데 이 페리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장철이고요. 저장철. 이 TSAT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거. 당장. 그러니까 페리틴은 저장해 두는 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당장 꺼내서 쓰는 거랑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TSH는 당장 이게 사용되는 그런 철입니다. 이 2가지를 다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사용되는 이 철은 2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저장철은 100 이상. 100 이상인데 만약에 투석을 하는 분이다. 혈액 투석하는 분이다. 그럼 200 이상까지 좀 올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기준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철분을 투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건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조혈 인자만 투여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쭉 환자분들께 이렇게 매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만성 콩팥병에서 왜 빈혈이 생기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 이제 EPO, 가장 중요한 건 EPO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재료 부족도 또 큰 영향을 차지할 수가 있으니까 2가지를 함께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